좋은 인상을 주는 비결. 뉴욕에서 열린 한 파티에 갔다. 손님 중에는 꽤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여성이 있었다. 그 여성은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했다. 그녀는 무피코트, 다이아몬드, 진주 등으로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하지만 얼굴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심술과 이기심이 가득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을 혼자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사람의 표정은 걸친 옷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찰스 스왑은 자기 미소가 100만 불짜리라고 나에게 말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었다. 슈왑의 성공은 그의 인품과 매력,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히 가장 호감이 가는 건 그의 매력적인 미소였다. 나는 언젠가 프랑스의 인기 가수 겸 배우인 모리스 슈발리에와 오후를 함께 지낸 적이 있었다. 솔직히 나는 실망했다. 무척이나 무뚝뚝하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짓자 모든 게 달라졌다. 마치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 미소가 아니었다면 모리스 슈발리에는 그의 가족처럼 파리에서 가구를 만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해준다. 미소는 이런 뜻이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 덕분에 행복해요. 만나서 기뻐요. 바로 이것이 개가 사랑받는 이유다. 개는 주인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우리도 개를 보면 기분이 저절로 좋아진다. 하지만 마음에도 없는 거짓 미소는 안 된다. 아무도 그런 미소에 속지 않는다. 가식적인 미소는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따뜻한 미소만이 가치를 지닌다. 대형 백화점의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다. 무뚝뚝한 표정의 철학 박사를 채용하느니 초등학교도 못 나왔더라도 상냥한 미소를 짓는 사람을 채용하겠다. 미소로 얻은 행복. 내 수업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고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자. 여기 주식 중개인 윌리엄 B. 스타인하트의 편지가 있다. 이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다. 흔하고 전형적인 사례다. 결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아내에게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고 길게 말한 적도 없었죠. 아마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한 남편이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일주일 동안 미소를 지어보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머리를 빗으면서 거울에 비친 돌부처 같은 내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죠. 빌, 오늘은 제발 그 우거지상을 펴고 미소를 지으라고. 아침에 식탁에 앉으면서 아내에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여보, 좋은 아침이야. 선생님은 상대방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죠. 아내의 반응은 그 이상이었어요. 아내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저는 아내에게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할 거라고 말했고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행복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할 때 수위에게도 웃는 얼굴로 인사합니다. 지하철에서 표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 때도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직장에서도 사람들에게 미소를 던지죠. 내가 미소를 지으면 상대방도 미소로 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평 불만이 있어 저를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유쾌하게 대해요. 미소를 띠고 이야기를 나누면 모든 문제 수월하게 풀리더라고요.
미소 덕분에 내 수입도 부쩍 늘었어요. 나는 지금 다른 주식 중개인과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의 직원 중 특별히 호감 가는 청년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청년에게 대인 관계에 대한 내 새로운 철학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도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인상이 참 고약하다고 생각했다고요. 최근에는 완전히 다시 보게 됐다고 해요. 내가 웃을 때 인간미가 넘친다면서 말이죠. 비난과 비판도 그만두기로 했어요. 이제 비난 대신 감사와 칭찬을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나는 수입도 늘고 좋은 친구도 많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랍니다.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렸다. 지금은 웃을 기분이 아니라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노래라도 흥얼거려라. 둘째,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하버드 대학의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동이 감정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행동과 감정은 함께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정하여 감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면 된다.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 직업과 상관이 없다. 당신의 생각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한다. 두 사람은 재산이나 지위도 비슷하다. 그런데 한 사람은 행복하고 또 한 사람은 불행하다. 왜 그럴까?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다. 좋고 나쁨이란 없다. 단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또 링컨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 대부분은 행복해지겠다고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정말 옳은 말이다. 얼마 전에 나는 이 말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생생한 광경을 봤다. 롱 아일랜드역 계단을 오를 때였다. 내 앞에는 30명의 아이들이 목발을 짚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심지어 엎혀서 올라가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이 즐겁게 웃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 나는 아이들을 인솔하는 사람에게 물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극심한 충격을 받아요. 하지만 그 충격을 극복하고 나면 운명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처럼 행복해 한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나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엘버트 하버드의 글이다. 꼼꼼히 읽어보라. 아무리 좋은 충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기 바란다. 집을 나설 때는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햇살을 만끽하고 미소로 친구들을 반기고 진심을 담아 악수하라. 오해받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적에 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하라. 망설이지 말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라. 당신이 하고 싶은 멋지고 빛나는 일을 마음에 맡겨라. 그러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되고 싶은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을 마음속에 그려라. 그러면 그 생각이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용기, 정직, 유쾌함을 지녀라. 올바른 생각이야말로 새로운 창조다. 세상 모든 것은 욕망에서 나오고 진실한 기도는 응답을 받는다.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된다.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사람이다. 미소의 가치. 고대 중국인들은 세상 물정에 밝고 현명했다. 중국 격언에는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말이 많다. 예를 들어 웃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장사하면 안 된다. 같은 격언이다. 장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뉴욕의 어느 백화점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런 광고를 실었다. 크리스마스에 만나는 미소의 가치. 미소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미소는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됩니다. 미소는 한순간이지만 영원히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미소 없이 살아갈 만큼 부자인 사람은 없고 미소를 누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소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미소는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우정의 징표가 됩니다. 미소는 지친 사람에게는 안식이고 실망한 사람에게는 한 줄기 빛이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약입니다. 미소는 살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빌릴 수도 훔칠 수도 없습니다. 미소는 줄 때만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때 혹시 저희 직원이 너무 피곤해 미소를 짓지 못하면 먼저 미소를 지어 주시겠어요? 더 이상 미소를 지을 기운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미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는 6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1.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라. 2. 미소를 지어라. 3.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라. 상대방의 이름은 그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하다. 4.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만들어라. 5.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6.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6가지 방법 중 미소를 지어라 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첫 인상이 참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로 첫 대면을 하게 되면 그 인상이 오랫동안 기억되지요. 행복이란 나다움을 인정해주면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나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저자는 행복은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말하며 지금 자신이 웃을 기분이 아니라도 2가지 행동을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어라. 혼자 있다면 노래라도 흥얼거려라. 2 번째는 이미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해라.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도 안 된다면 생각을 조절하라고 합니다. 생각이 좋고 나쁨을 만든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비대면의 대화가 많아졌지요. 문자에도 웃음이 있습니다. 먼저 인사를 나누는 공손함도 있어야 하지요. 이모티콘이 생겨난 이유도 결국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대신 표현해주는 도구이니까요.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우울하고 불쾌한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된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 당신의 생각을 조절하면 된다. 집을 나설 때는 턱을 당기고 고개를 들고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미소는 아무리 주어도 줄지 않고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